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식신격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은요,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기 때문에 식신격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 성격이 되고 어떤 경우에 파격이 되고 성중유패, 폐중유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이 식신격이 인성을 만나면은 인성에 의해서 극을 받아서 이 식신이 붕괴되죠. 그러면은 탈식됐다 그러죠. 파격이 되죠. 이 파격이 되면은 인성에 의해서 어, 재성에 의해서 재극인을 하면은 인성이 붕괴가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식신을 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성격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탈식이 된 경우 인성에 의해서 식신이 붕괴돼서 탈식이 된 경우에 재성이 아니라 이 칠사를 봐도 다시 성격이 되죠. 그런 경우를 식신격이 자기 식신을 포기하고 칠살과 인성을 취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기식, 취, 살, 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격은요. 주요 논점이 지난 영상에서 쭉 설명을 드린 거고 식신격이 인성을 차고 있는 경우 그러면 대부분 탈식이 되죠. 탈식이 돼서 파격이 되죠. 합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목화식신격에 여름에 태어난 목 같은 경우는 조후가 급하기 때문에 탈식이 되지 않고 좋은 사주가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탈식이 됐을 때 재성이 투해서 재성으로 인성을 극해서 인성이 붕괴돼서 작용을 할 수가 없어서 얘네들이 탈식을 못 시키죠. 그러면 다시 성격이 되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식신격이 인성을 차고 있다는 것, 그렇게 보죠. 식신격이 인성을 차고 있으면은 인성이 식신을 극해서 탈식돼서 파격 또는 폐격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 사주를 보면은요, 인월의 간목이라 아주 원령을 얻었죠. 등령했고 득지했어요. 그래서 일간이 굉장히 왕하죠. 이렇게 일간이 왕하면 이 왕한 글자는 이 극을 하는 것보다 설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왕한 글자를 극을 하면은 이 왕신은 더 발동이 되죠. 반면에 쇠신은 뿌리가 뽑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등령 득지를 한 일간 같은 경우 이렇게 식신으로 설계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인월의 간목은 보통 조후로 병화가 필요로 합니다. 조상으로나 또 왕신, 세신의 논리로나 이 식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식신이 희신이 되죠. 희신인데 이렇게 편인이 와서 그걸 하죠. 그러면 격이 무너지는 경우죠. 그래서 식신이 효신을 만났다. 그래서 이른바 밥그릇이 엎어졌다. 밥그릇이 깨졌다. 그래서 탈식이라고들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보통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조후를 우선적으로 보고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보고 그러면 이 적천수에 의해서 보면은 신강 신강하면은 용신이 일간이 강하니까 신강하면은 용신이 식재 관중의 용신이 되겠죠. 반면에 일간이 신약하면은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되겠죠. 그래서 신강신약을 알면은 희신과 귀신이 알게 되죠. 대부분.
희신은 용신과 적천수식으로 표현하면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경우죠. 평진전식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상신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희신과 귀신을 앓으면은 얘네들이 이 희신과 귀신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게 혼잡이죠. 만약에 희신이 혼잡됐다. 그러면은 사주의 좋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반면에 귀신이 혼잡되면은 나쁜 역할을 조금 덜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귀신은 혼잡되면 좋은 거고요. 희신은 이 청해야 좋죠. 보통 혼잡됐다 이것을 청탁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순잡이라고 표현을 하죠. 수는 청에 대응되는 거죠. 또요 어떤 곳에는 그냥 청잡이라고 해도 되죠. 청탁에서 청을 따왔고 순잡에서 잡을 따왔고 그래서 청잡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는 청순하냐 아니냐로 따지기도 하죠. 청탁에서 청을 따왔고 순잡에서 순을 따왔고 청순 하면은 좋은 거죠. 반면에 청순하지 못하면은 탁한 거고요. 잡스러운 경우죠. 희신이 즉 적천수식으로 표현해서 용신이나 희신이 아, 탁하든지 잡하든지 그러면은 이게 혼잡된 거죠. 희신이. 그러면 사주가 나쁜 사주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귀신은 혼잡되면 좋은 거고 희신이 혼잡되면 나쁘고 희신은 청해야 좋죠. 청순할수록 좋은 거죠. 네. 이것은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나 사주의 배합입니다. 사주의 구조입니다. 구조. 사주의 구조라고 해도 되고 사주의 배합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생극제와의 선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자평진전에 의해서든 적천수에 의해서든 사주를 보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자평진전은 조호, 신강, 신약 이런 걸 다 격국 위주로 얘네들을 분석을 한다는 게죠. 이 전부 다를. 그래서 흔히 이런 자평진전도 결국은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격이라는 그 툴,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이 격보다 이 전체 요 프로세스를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랬어요. 식신격이 이렇게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탈식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름에 태어난 목일간인 경우에는 조후가 급하죠. 이게 사화에서 병화가 본기가 투관이 돼서 식신격이죠. 그래서 이것을 목화식신이라고도 하죠. 목화식신 또는 목화상관. 왜 목화식신을 목화상관이라고 하느냐? 이 설기하는 이 식신의 세력이 막강하면은 이 식신이 상관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일간에게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4월에 태어나서 병화, 이 병화가 여기서는 왕지에 통근을 했고 녹을 얻었고 또 장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식신의 기세가 또 중식이죠. 식신이 중첩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신이 너무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상 식신이지만 사실상은 이 상관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목화상관이라고 해도 되죠. 중간이 돼도 정관에 두 개가 이렇게 떠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신금일간이면 중간이 되죠. 그러면은 중간도 이 관이 중첩되면 편관으로 작용한다.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식신이 중첩되면은 강하면은 상관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형상은 식신격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목화 상관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여름에 태어난 목일간은 이게 여름이라 굉장히 남과 불타요. 그래서 수의 존재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조후가 급하기 때문에 이게
인성에 의해서 이 병화를 극화해서 탈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이 조후라는 거, 조후이죠. 그래서 이걸 조후용신이라고 그러죠.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탈식이 돼서 모두 다 나쁜 경우가 아니다. 목화식신격 또는 목화상관격에서는 탈식 이전에 조후가 급하기 때문에 인성을 이렇게 차고 있어도 식신격이 인성을 차고 있어도 귀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걸 간단히 보고요. 예, 식신격에 있어서 인성을 보면은 탈식이 되죠. 이렇게 보면 탈식이 되는데 이게 탈식이 됐죠. 이때 재성을 보면은 이 재성이 재극인을 하니까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좋은 건데 이 일간이 이렇게 왕하면 일간이 등령 득지해서 왕하죠. 그러면은 왕씨는 설계해줘야 좋으니까 이 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월이 목이기 때문에 조상으로도 병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효신이 이렇게 탈식을 시키니까 이 임수가 병이 되는 경우죠. 그 병을 재성이 재극인을 하는 거죠. 재극인을 하면은 얘가 작용력을 상실하니까 이 식신이 보존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귀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요. 자평진정 원문의 내용을 보면 식신격인데 인성이 와가지고 탈식시키는 경우가 있다. 식신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죠. 이걸 밖으로 수를 없는다. 그래서 도식 또는 탈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때 탈식되면 합격이죠. 합격인데 이때 재성이 투에서 이 탈식의 문제를 해소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재성이 떠서 재극인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평화를 극할 수가 없죠. 작용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탈식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때문에 다시 성격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귀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귀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전체 국의 형세를 보고서 이 부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탈식이 됐어요. 이 재성이 떴다고 해서 모두 부기한 격, 즉 귀격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이 재극인을 할 수 있으면은 귀격이 되는 경우고 재극인을 할 수 없으면은 얘가 인성이 여전히 자기 작용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인성이 식신을 극해서 탈식시키는 탈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재성이 있다고 해도 얘가 작용을 제대로 못하면은 얘가 작용을 하게 되니까 얘가 작용을 잘 해서 재극인을 하면은 인성이 붕괴되는데 그러니까 탈식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귀격이 되죠. 반면에 얘가 작용을 못하면은 얘가 작용력을 상실하지 않죠. 그러니까 작용할 수 있으니까 탈식시켜서 합격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부기 여부는 전체 사주 국의 이 형세 또는 배합을 보고서 부기 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것과 관련된 게 이게 혼잡입니다.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죠. 평진전 원문에는요. 이렇게 식신이 인성을 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예, 심유천 선생이 예를 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설하고 선생이 예를 들어놨죠. 이렇게 탈식이 된 경우 제가 추출이 돼서 재극인을 하면은 귀격이 될 수 있다. 뭐 해가면서 이 사주를 예를 들고 있죠. 설하고 선생의 내용의 그 평주를 보면요. 요건 위에서 본 내용이죠. 국위 여부는 전체 국의 그 형세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혼전 여부를 보는 거죠. 사주의 배합을 본다고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자평진전 평주를 보면은 이것은 이 문장이죠. 이 문장이요. 탈식되는 경우 재성으로 재극인을 하면은 탈식을 해소시켜서 기격이 될 수 있는데 과연 부기한 사주인지 아닌지는 전체 사주의 국을 보고 요것을 보고서 판단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병양용신이다. 얘가 병양용신이라고 그러죠. 얘가 병이라면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재성이라는 얘기죠. 일원이 왕하고 일간이 왕하죠. 특령특지 했으니까요. 왕씨는 극하는 경우보다 극하면은 이 왕한 기운은 더 발동이 되죠. 더 발달이 되죠. 그래서 극하는 것보다 슬기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은 이 왕씨는 극하는 경우보다 식신이나 상관으로 설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성이 와가지고 여기 인성이 와서 탈식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글자를 인성이 와서 탈식을 시키는 경우죠. 그러면 이게 인수가 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성이 병이다. 재성이 와서 재성으로 인성을 파괴시킴으로써 탈식을 해소시키면 이 재가 약이라는 얘기죠. 얘가 약이라는 거죠. 얘가 병이고. 그래서 이걸 병약, 적천수에서는 병양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적천수에서는 억부용신, 조후용신, 병양용신, 통간용신 등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기서도요. 이 경우 부기 여부는 이 같죠. 부기 여부는 반드시 봐야 된다. 무엇을? 재성으로서 이 탈식을 해소시켜서 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봐야 된다. 재성으로서 탈식을 해소시켜서 부응이 되면은 부기현 사주고 재성으로서 탈식을 해소시키지 못하면 부응이 안 되니까 부기현 사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재성이 떴다고 해서 무조건 귀격이 아니라 부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 탈식을 하는데 얘가 재극인을 해서 인성을 붕괴시키면 얘가 인성의 작용력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탈식을 못 시키죠. 탈식을 못 시키면은 부귀한 격이 귀격이 되는 경우죠. 이게 지금 이 표현을 한 거죠. 부귀 여부는 반드시 전체 사주 국의 형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설하고 선생의 자평진전 평주에서는 부귀 여부는 재성으로서 그 탈식을 해소시켜서 구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예, 같은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전체 국면의 형상, 세력이니까 이 사주 전체의 그 국면을 의미하죠. 사주의 배합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또는 뭐 생극제와의 선후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이걸 혼잡이라고 하든 청탁이라고 하든 순잡이라고 하든 청잡이라고 하든 청순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든 다 이거 사주 전체의 그 세력의 관계, 그 배합, 사주의 배합과 관계된 것이죠. 예, 그러면서요. 이렇게 탈식이 됐죠. 그래서 재성에 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귀격이냐, 부귀한 사주냐, 그것은 이 탈식을 해소시키느냐, 이 재성으로서, 이 재성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하면은, 이 자기 역할을 하면은, 이 재성이 이제 이게 청어진 거죠. 재성이 청순해진 거죠. 그러면 자기 역할을 하니까 이 귀신이 예, 자기 역할을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식신이 예,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자평진전으로 하면 상신이거든요. 상신이 자기 역할을 하면은 상신은 원래 격국용신을 돕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기토로 인해서 병화가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토가 자기 역할을 해서 제극인을 잘 하면은 이 식신이 자기 역할을 하니까 청해지는 거죠. 식신도. 격공용신도. 그래서요. 예를 들기를 뒤에 블라블라 있는데 요 사주죠. 그래서요. 간목이 록에 앉아있다. 록에 앉아있죠. 등령직 득지를 했죠. 그 얘기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일간이 강하다. 강하면 극하는 경우보다 설계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병화가 중요한 글자다. 이게 일간이 이렇게 왕건데 그걸 잘못하면은 더 발동돼서 안 좋게 되죠. 왕하면은 잘 안 움직이려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왕한 기운은 설기시켜줘야 좋은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죠. 간목이 녹에 차 있다. 아, 일간이 강하다. 그래서 강하면은 식상으로 설계해야 좋다. 병화는 예, 식신이 식신이 투했죠. 예, 이 병화인데 식신이 투출해서 기뻐한다. 즉 이게 병은 수라고 돼 있나요? 이게 뭔가 이게 오타가 있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왕하면은 병화로 설계해 주는 게 기뻐한다는 얘기죠. 임수 인성이 예, 탈식을 하는 것이 병이다. 이게 좋은 역할을 하는 식신을 효신이 떠서 그걸 하니까 탈식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가 병이라는 얘기죠. 안타까운 것은 기토 재성에 근이 없다. 근이 없죠. 그래서 얘가 힘이 없어서 제극인을 못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근이 없어서 인성을 파괴시키는데 무력하다. 파괴시키지 못 온다는 거예요. 파괴시키지 못 온다. 그래서 병은 있는데 병은 있죠. 이 병은 강고하죠. 장생을 얻었고요. 여기서 걸록을 얻었어요. 통군을 록의 통군하고 장생의 통군을 해서 막강하죠. 막강한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있죠. 탈식시킬 수가 있죠. 병은 있는데 약이 굉장히 가볍다. 약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제극인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랬어요. 네. 우운에서마저 이게 서북으로 달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남명의 음년에 태어났으니까 대운이 역행을 하죠. 축자해, 술유신 이렇게 돌죠. 그러면 축자해, 대운이 오면 전부 다 임수가 강화되죠. 술유신이 와도 임수가 강화가 되죠. 그러니까 병은 자꾸자꾸 커지고 대운에 의해서도 이 제가 힘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게 대운마저도 이 병을 도와주는 대운이 계속 온다는 거죠. 축자의 술유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모 형상을 한다. 파모는 재산을 다 날린다 소리야. 재산을 다 까먹고 형을 당해서 몸을 다칠 수도 있다. 안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적천수 천매에 보면 파모 형상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게 돈도 다 날리고 가문도 다 날리고 자기 몸까지도 위태롭게 됐다. 그런 내용으로 쓰죠. 그래서 파모 형상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게 설하고 선생은 이렇게 탈식이 됐는데 재성이 투해서 여기 기토가 투해서 이 재성으로 이 제극인을 하면은 얘들이 인성이 붕괴되면 인성이 자기 역할을 못 하니까 식신을 극할 수 없어서 이 사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병화 식신이 잘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기현 사주가 되는데 그러려면 이 탈식이 된 경우 개성이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역할을 잘 해서 인성을 붕괴시키면은 이 귀격 사주가 되는 경우고 아무리 이렇게 천간에 재성이 투출이 됐다고 그래도 개성이 제극인을 못하면은 얘가 살아 있으니까 제대로 기신이 활기차 그 활동력을 일치를 안 해서 인성으로 식신을 도식시키면
이 파격, 여기, 화무 형상을 면할 수가 없다. 아주 나쁜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요. 서 선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화무 형상이 되느냐, 즉 부기운 사주가 아니냐, 나쁜 사주라는 얘기죠. 보니까 재성이 근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러면 이 여기 힘만 있으면은 이렇게 제거기는 할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서 선생이 얘를 잘못 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주가 신월의 을목인데 임수가 투관이 됐으면 중, 인신 사이에 중기가 투관이 되면은 보통 요것을 인수격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자평진전 원문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것이 정관격입니다. 사람들 그럼 왜 정관격입니까? 아, 모토 위에서 격이, 인수격이 제극인을 당해서 인수가 붕괴됐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얘를 그냥 써서 정관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신데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무토가 이 신금을 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에요. 이렇게 본기가 생을 받으면 중기가 투관된 거에 우선을 해요. 그래서요, 자평진전 그 정관격 편에 나오는 최초의 사주가 요 설상공의 사주예요. 굉장히 그 정승반열에 오른 사주죠. 상공이라는 게요. 그래서요, 관격이, 즉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한다는 거죠.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한다는 거죠. 이 사주를 보면 정관이 굉장히 중첩돼서 왕하죠. 그리고 재성도 왕이에요. 록에 통근을 했고요. 장생에 통근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관도 왕하고 재성도 왕이에요. 그러면 나의 반대 진영이 재성과 정관이 모두 왕이에요. 제가 록에도 통근했고 장생에도 통근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간이 약한 거죠. 나의 반대 진영이 강하다는 얘기는 나의 진영이 약하다는 얘기죠. 약하기 때문에 나는 인성의 생조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수로부터 생을 받을야 좋은 사주예요. 을목은 제왕 왕지에 통근을 했고 여기 겁재로부터 도움을 얻기는 얻지만 이렇게 정관의 세력과 재성의 세력을 일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좋은 사주예요. 그런데 이 사주를 보니까 이 무토가 임수를 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죠. 만약에 무토가 임수를 극할 수 있다면 일간은 임수로부터 생을 못 받죠. 얘가 붕괴돼서 그러면 아주 귀격이 못 되는 경우죠. 근데요, 이 제목처럼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한다는 얘기니까 이 경우는 무토가 인성을 극할 수가 없습니다. 극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토 입장에서는 을목이 자기의 정관이에요. 무토는요, 임수를 극하러 가려고 하면 여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을목으로부터 극을 받아가지고 무서워서 여기 임수를 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임수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 즉 인성을 써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일간이. 그래서 귀격이 된 거죠. 그래서 정관격이 재성과 인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게 설상공의 사주거든요. 요 사주처럼 이 재성이 제국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정관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힘이 있다고 그래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 기토가 근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얘를 극을 못 온대요. 힘이 있어도 극을 못 옵니다. 여기 무토가 힘이 있죠. 장생에 록에도 통근을 했고 장생에도 통근을 했어요. 무지막 지역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관 때문에 무서워서 임수를 극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토가 힘이 있다 한들 이 정관이 무서워서 정관을 뛰어넘어서 임수를 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서 선생이 마치 기토가 힘만 있으면은 그거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기토 재성이 근이 없다. 즉 기토가 힘이 없어서 어, 제극인을 못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를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들은 거. 그래서 심 선생은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고 부기 여부는 즉 식신이 탈식이 된 경우 재성에 의해서 제극인을 할 수 있으면은 귀격이 되는 경우고 제극인을 못하면 여기처럼 제극인을 못 하죠. 그러면 안 좋은 사주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예를 안 들어놨는데 그냥 일반 원칙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인성으로부터 극을 받아서 탈식이 됐는데 목화식신격, 목화상간이 아닌 다음에야 나머지 사주들은 인성에 의해서 식신격인데 인성에 의해서 극을 받으면 파격입니다. 이때 파격이 되는데 재성의 투간이 돼가지고 제극인을 할 수 있으면은 탈식 문제를 그 해결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격이 되는 거죠. 식신이 보존되니까. 제극인을 못 온다면은 이제 안 좋은 사주가 되는 경우죠. 탈식당하니까요. 그 얘기, 그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극인을 할 수 있느냐, 즉 탈식 여부를 해소시킬 수 있느냐 여부로 어, 부기가 나눠진다. 제극인이 가능하다면은 부기한 격이고 제극인을 못하면, 즉 탈식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면 좋은 사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제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체 사주의 세력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를 예를 들어놨는데 소생이 보기에는 이게 기토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있어도 이 정관 때문에 그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놓은 게 부적절하죠. 결국은요, 이게 재성이 적천수식으로 보면 이게 상신이에요, 기토가. 상신이 있기는 한데 상신이 청순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아주 힘이 없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게 적천수에서는 이 상신이 유정하고 유력해야 좋죠. 유력해야. 근데 무력하잖아요, 무력. 그래서 이 탈식 문제를, 효신이 탈식하는 문제를 해소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결론은 같죠. 파모 형극을 한다. 이쪽으로 봐도 파모 형국이고요. 안 좋은 사주고 이 상신이 무력하기 때문에 제극인을 못하죠. 탈식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니까 이게 부흥의 신인데 너무 무력해요. 사주 배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배합이.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이게 혼잡됐느냐. 지금 여기까지는 격국용신의 입각에서 보는 경우죠. 격국용신에 의해서도 이걸 다 감안해서 보죠. 그럼 뭐가 희신이고 이제 상신이고 기신이고 여기서는 기신이죠. 이런 희신이죠. 얘는 이제 상신이 되는 경우죠. 그리고 이 상신이 됐으면 얘들이 힘이 있어야죠. 유력해야죠. 결국은 표현을 어떻게 하든 이 프로세스를 자평진전에 의해서든 적천수에 의해서든 이렇게 표현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흔히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적천수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평진전에서는 격국 위주로 보니까요. 격국이란 그 프레임워크 툴을 사용한다 그래도 실질적인 내용은 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의 청탁이 좋은 사주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한다. 귀격 여부는 사주 전체의 형세, 사주의 배합, 그거에 따라서 청탁, 순잡 이것이 정해져요. 이것에. 그래서 결론은 이쪽으로 해도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상신이 너무 무력해서 부응할 수가 없다. 이건 합격으로 끝나는 경우죠. 자평진전식으로 얘기해도 상신이 무력해서. 적천수식으로 얘기해도 병약용신인데 얘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 탈식 문제 해소시키지 못하고
병이 이 대운에서도 힘을 받아가지고 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건 안 좋게 되는 경우죠. 결론은 동일한데 이런 프로세스를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느냐 아니면 이거에 충실해서 보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설하고 선생이 예를 들어놨는데 이 문장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무력해서가 아니라 사주의 배합 때문에 그렇다. 사주의 배합 때문에. 이게 설상공의 사주를 보면 분명히 설하고 선생도 요 사주 정관격 편에서 상세히 살펴봤지만 이 무토는 힘이 있죠. 힘이 있어도 바로 더 가까이 있는데 그걸 못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멀리 있는데 힘이 있으면은 힘이 있어도 멀리 있으면 더 이 극하는 형이 힘이 떨어질진데 무군이라서 그렇다. 이건 좀 설명 내지는 요 표현이 좀 맞지는 않아요. 요 설상공의 사주를 함께 보면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뭐냐. 이렇게 식신격에 있어서 인성을 차고 있으면은 탈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탈식이 되면은 이게 인성에 의해서 식신이 붕괴돼 있으니 이 인성이 탈식시키지 못하게 재성이 있으면 괜찮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재성이 있으면은 인성을 제거기인을 해서 탈식을 예방할 수 있으면 부귀한 사주가 되는 경우고 이렇게 형식상 있기는 있는데 얘가 사실상 제거기인을 못하면 얘가 활동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식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재성이 있지만 좋은 사주 귀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중요해요. 문장. 이게 사실상 청탑이나 순잡이나 뭐 청잡이나 청순이나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예, 인성과 식신이 있으면 서로 장애가 안 되거나 인성과 식신이 있는데 장애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인성이 식신을 제거기를 못 온다는 거예요. 즉 여기 서로 있으니까요. 식신이 인성에 의해서 극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인성하고 식신이 있으면 어느 때 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얘가 제거기를 하니까 있기는 있어도 재성에 의해서 극당에서 파괴됐기 때문에 식신은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던지 아니면은 이 인성이 비겁의 보호를 받는 거죠. 인성 입장에서는 자기를 극하는 것이 재성인데 재성이 극하려고 그러면 인성 자기가 생한 비겁이 재성을 극함으로써 얘네들이 인성을 극할 수가 없는 경우죠. 결과적으로 인성 입장에서는 비겁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경우죠. 어떻게 보호해 줘요? 재성이 공격해 올 것을 비겁이 얘들을 극해서 공격하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인성 입장에서는 비겁이 보호를 받는 경우죠. 비겁에 의해서 인성이 보호를 받으면은 보호받으니까 인성이 자기 역할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 인성이 식상을 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비겁에 의해서 보호받으면 재성은 인성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비겁에 의해서 극을 당했으니까 재성은 인성을 극해서 파괴하지 못한다. 그러면 얘가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신 입장에서는 이쪽은 인성과 식신에서 장애가 안 된다 소리는 인성에 극을 안 받으니까 보호가 되는 경우고 이게 비겁에 의해서 인성이 보호받으면은 보호받으니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제극인을 안 되니까. 그러면 이때는 그거라면 식신은 안 좋은 거죠. 식신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모두 뭘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사주 전체의 배합을 보고서 판단을 해라. 결국 계속 그렇죠. 요거 같은 내용입니다. 요거나 청탁이나 순잡이나 청잡이나 청순이나 그래서 자평진전은 격국의 고저를 가지고 사주의 등급 레벨을 평가를 하는데 격국의 클래스가 높으려면은 사주가 이렇게 청해야죠. 자기 역할을 해야죠.
여기서는 기토가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경우죠. 전부 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 자평진전식으로 무력한 경우죠. 무력하거나 결국은 이쪽으로 갈 때, 뭐, 이제, 을대운 이런 때에서는 극을 받죠, 상신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이게 자기 역할을, 이 청순하지가 못한 거죠.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죠. 이 예보드는 이 문장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블라블라 이 사주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아까 그 사주죠. 이렇게 탈식이 됐는데 재성으로서 그걸 해야 좋은데 근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인월의 병이니까 여기도 그 신격이죠.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보면요. 천간 네 글자를 놓고 보는 거죠. 격국용신과 같은 오행을 제외시키죠. 식신 화를 제외시키고 일간과 같은 오행인 목을 제외시키니까 천간에 재성과 재성만 남았어요. 식신격이 재성을 봐서 식신생재를 하는구나. 이게 사주가 성격이 돼 있죠. 그리고요, 일간도 록을 얻었고 이렇게 인수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일간도 강하고 식신도 여기 장생을 얻었죠. 재성도 강했죠. 식신생재가 귀격이 되기 위해서는 일간과 식신과 일간은 신강하고 식신은 왕하고 재성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서 근을 육은 통근을 하고 있으면은 일간과 식신과 재성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죠. 그러면 귀격이 된 거죠. 귀격력. 자평진전에 의해서는 식신생재가 해서 귀격이 된 거죠. 설하고 선생처럼 이렇게 적천수식으로 보면은 일단 간목이 인월이니까 조우가 필요하죠. 인월달에는 추우니까 조우가 필요해요. 병이 있으니까 일단 조우 문제는 해결이 됐다. 조우 문제. 그러면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보니까 첫 번째 월령을 얻는 게 중요하죠. 등령을 했어요. 그러면 일지의 생을 얻느냐, 이 인수가 제극인을 받느냐 여부죠. 기토의 극, 모토의 극을 받아서 얘가 괴됐느냐, 붕괴됐느냐 여부를 보면요. 이 기토는 여기 자수를 극할 수가 없습니다. 자수 입장에서는 기토가 칠살이지만 이 일주 자체가 이렇게 우리들이 볼 때는 천간지지로 나누어서 보지만 이게 일주 자체가 갑자가 같은 공간입니다. 같은 공간. 시간과 공간으로, 공간적 측면으로 볼 때는 이게 같은 공간이에요. 여기를 가면은 이 간목과 함께 있어가지고 자수를 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 기토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죠. 무토로부터 극도 마찬가지죠. 이게 간목과 함께 있으니까 무토는 이 공간을 가야 되는데 간목이 칠살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 자수가 보호가 되는 거죠. 보호가. 그래서 이 자수가 일간을 생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령하고 득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강한 경우예요. 이게 심각하죠. 또 적천수 입장에서 보면 간목은 여기인 진토에도 통근을 하죠. 더 강해지는 거죠. 자평진전에서는 갑은 진의 통근을 못 합니다. 통근력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양이 생하는 곳에 음이 죽는다. 12운성을 양가는 순행을 하고 음가는 역행을 하기 때문에 이 진토는 을목만 진토에 통근을 할 뿐 간목은 여기에 통근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적천수의 입장에서 보면 일간이 조도 갖추어졌겠다. 신강 신약원지 보니까 일간이 강하다. 그러면 강하면 극하는 경우보다 설계해 주는 게 좋죠. 병화 식신이 조로도 그렇고 이 신강하고 그래서 이게
병화가 용신이다. 또 원령을 얻어서 병화가 용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이제 기토가 희신이 되겠죠. 기토가. 그래서 이제 희신과 기신이 다 정해지면 이 희신과 기신이 청탁으로 힘이 있느냐, 이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혼잡돼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기신이 인성이겠죠. 인성으로 그걸 하니까 식상을. 그러면 얘가 이게 자진합을 하면은 청하다고 그랬죠. 즉 청간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수국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같은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진입을 하면은 여기에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평화를 극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보고 있죠. 그게 설하고 선생, 즉 자평진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성으로부터 식신이 탈식되지 않는구나. 이 경우도 역시 사주 배합이 이렇게 갑자고 병인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무토가 제극인도 못 오고 기토도 제극인 못 오고 인성이 제극인을 못 오는데 인성이 탈식도 못 오더라. 그건 제극인 못 오는 거는 갑자가 일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적천수에서는 같은 기둥 내에서는 천간이 지지를 생하고 지지가 천간으로 생하고 그런다 그랬죠. 이게 배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돼 있고 같은 기둥 내에서 갑자로 돼 있고 이게 병인으로 돼 있다. 결국은 이런 거죠. 사주의 배합인 거죠. 배합. 그거에 따라서 이 혼잡이니 청탁이니 뭐 청잡이니 청순이니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을 전체 사주 국의 그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자평진전식으로 보면 식신격이 생재했네. 식신이 생재하는 경우 귀격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 일간이 신강해야 된다. 보니까 신강하더라. 그리고 식신은 왕해야 된다. 여기 장생에 그 투간 통근을 하고 있다. 왕한 거죠, 이 정도. 그러면은 기토가 천간에 투출돼 있고 통근을 하고 있어야 돼. 여기도 통근이었고 통근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국 내에서 식신생재가 귀격이 되는 요건을 모두 다 갖춘 거죠. 귀격이에요. 이게 자평진식으로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적천수를 보면은 이 순서대로 간다고 그랬죠. 조우가 됐나? 조우가 됐다. 신강하냐 신약 놓고 보니까 인월달이라 등령을 했고 일지에서도 제극인을 안 당해서 간목의 보호를 받아서 사주 배합이 그렇게 돼서 인성으로부터 선도 받더라. 또 간목은 이 적천수 입장에서 보면은 진퇴도 통곤도 하더라. 일간이 힘이 있구나. 신강하다. 그러면은 용신은 그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게 병화가 용신이 되는 거죠. 병화가 용신이고 희신이죠. 이제 즐거운 거죠. 그래서 용신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게 적천수에서는 희신이라고 그러죠. 희용기고한 할 때요. 그러면 얘가 희신이 되는 게 뭐죠? 용신, 희신 모두 얘네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느냐? 그걸 받지 않고 그러면은 청순한 거죠. 청한 거예요, 사주가. 얘네들이 용신과 희신이 자기 역할을 못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잡스러운 거예요. 혼잡한 거죠. 아까 그랬죠. 희신은 즉 용신이나 희신은 적천수식으로 얘기할 때 청어야 좋은 거죠. 청순해야 좋죠. 청순해야. 반면에 기신은 혼잡스러워야 좋아요. 커야 좋고 잡스러워야 좋아요. 그렇게 놓고 보니 그러면은 아까 제극인을 못해서 일간이 신강하다고는 봤는데 그럼 이 인성이 식신을 극할 수 있는 자진합은 청해서 청간으로도 작용을 하거든요. 병화를 극할 수 있느냐? 이건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간목의 입각에서 설기를 당해서 직접 극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인성이 자기 역할도 해서 제극인을 안 받으니까 자기 역할,
이렇게 자진 합도하고 그래서 일간을 생해요. 생애지만 식신을 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식신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병화가. 그래서 모두 자기 역할을 하니까 사주의 배합이 그래서 식신이 투관돼서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안 된다. 재와 인이. 그걸 못 온다는 얘기죠. 기토도 못 오고, 무토도 못 오고. 그 배합이 이 간목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격의 사주다. 이게 적천수에 의해서 사주를 보는 방식이에요. 어때요? 네. 이게 더 훨씬 선명하죠? 인월의 병화가 나와서, 뭐, 식신격입니다. 보니까 천간 네 글자 중에서 격곡, 용신 제외, 일간과 같은 오행 제해놓고 보니까 재성만 나온다. 아, 식신격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다. 식신생재구나. 그런데 식신생재가 귀격이 되려면은 일간이 신강하고 식신은 왕하고 재성이 천간에 투관되고 통분하고 있으면은 귀격의 요소를 갖췄다. 다만 이렇게 재성이 이게 두 개 이상 나오면은 급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좋은 사주예요. 이런 정도면 이게 더 분명하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각각의 격국마다 모두 이거를 다 어느 경우에 성격이 되고 파격, 성중육배, 패중유성 이런 걸 모두 다 정확하게 알으면 금방 내야 합니다. 아, 괜찮은 사주입니다. 좋은 사주입니다. 근데 이거는 컨디션 좋을 때는 이 논리에 입각해서 보면은 아, 조 해결됐고 일간이 강하고 이 강월남이 이 차수 이게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재성, 식상, 재성 이것도 재성 지금 자수하고 인목만 자기 세력이에요. 자기 세력 간목 입장에서 그 등년 이게 원령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게 자수가 자기를 생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요건이에요. 생해주려면은 제극인을 안 받아야 돼요. 그 판단을 할 줄을 알아야죠. 그러면 이게 많은 이게 적천수 책 이론 전체에 이게 퍼져 있습니다. 천간 지지의 작용이. 그래서 갑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제극인이 안 당한다. 따라서 생할 수가 있으니 인간이 강하다. 신강하면은 아 병화의 용신이고 기토가 희신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과연 다 힘이 있느냐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럼 혼잡됐는지 청원지 등을 보면은 아 이게 다 괜찮다. 용신이 이렇게 인성으로부터 극을 당하지 않아서 괜찮게 된다. 그래서 역시 적전수적으로 봐도 부귀한 사주다. 결론은 동일하죠. 그런데 다 좋은 사주로라는 것은 동일한데 가는 프로세스가 달라요. 얘는 격국 위주로 보는 거고 식신격이네. 식신이 생장하네. 생장하는데 귀격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죠. 신강하고 왕하고 천간 투간에서 통분하는 그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 따라서 귀격. 이제 적천수는 이제 여기서부터 또로록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주를 놓고 그걸 분별할 줄을 알아야죠. 이런 훈련을 자평진전 상권 첫 절인가요? 거기에서 생극제와의 선고가 길흉을 결정을 한다. 정관격이 상관에 극을 받으면은 합격이 되죠. 그럴 때, 이, 이, 상관이 앞에 있고, 재성이 뒤에 있으면 괜찮아요. 처음에는, 초년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재성으로 그걸 상관을 설계해주고 정관을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게 사주의 배합, 이게 자평진전에서도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만 안 할 뿐이죠. 그냥 격국의 고저, 유정, 뭐 청하다, 유정, 유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사주를 볼 때와 적천수의 입각에서 사주를 볼 때 그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그 결론은 동일할지라도 그 중간 절차와 그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분석하는 과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설하구 선생은 이렇게 식신격이니까 식신이 인성을 봤다. 이렇게 인성을 봤다. 그거는 이게 식신대인, 식신격이 인성을 차고 있다. 이건 청간글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청간글자 여기 인성을. 이게 자평진전에서 써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식의 문제 오고 이 예, 얼핏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 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이게 좀 불분명한 지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어느 부분에서 생기느냐?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격과 칠살이 식신에 의해서 제격을 받는 경우, 그걸 적전수에서는 동일한 논리로 봐요. 식신격이 재성을 생하든 재성격이 식신의 생을 받는 거든 동일한 논리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식신격이 재를 생하는 경우와 재성격이 식신의 생을 받는 경우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르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사주를 풀이해가면서 적천수에 의하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또 자평진전에 의하면 양쪽에 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적천수 결론은 이렇고 적천수 결론은 이렇고 둘 다 결론을 내서 같으면은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근데 만약 하나 이게 다른 경우가 가끔 있어요. 소생 같은 경우 보면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서 만약에 자평진전은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주역으로 봤더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좋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주역을 봤는데 나쁘다고 나왔다. 그러면은 적천수 이론에 입각해서 사주는 설명을 드립니다. 사주하고 주역은. 이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자기 결론이 자평진전 결론인지 적천수 결론인지를 몰라요. 격을 잡을 때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잡는다고 그러는데요. 격조차도 못 잡아요. 이런 사주 보면 대부분 인수격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정관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자평진전에 이렇게 정관격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그러니 진짜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지금 결론 내리는 게 이게 자평진전인지 적천수인지를 모르는 양반들은 소생 생각인데 적천수도 모르고 예, 평진전도 모르고 적천수도 정확하게 모르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소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둘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 이런 서적이 쓰여질 때는 왕조 시대고 농경 시대였다. 그 신분제 사회였고. 근데 지금은 민주화돼 있고 완전히 직업이니 뭐 이런 거 다 다르다 옛날과는. 민주화된 왕정이 아니라 농경 사회가 아니라 지식 사회고 완전히 다른데 옛날 방식, 옛날 고서에 입각해서 현대인들의 생활 양식 그걸 예측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분들의 특성은요. 공통점이 가만히 보니까 고서를 안 읽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고서를 읽으신 분들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서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걸 절대적으로 이것만 그렇다. 이것만이 옳다. 그런 입장을 취하지도 않아요. 어디까지나 그 논리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주를 통변할 때 가급적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재평진전 이론에 입각한 결론이 뭔가, 적천수에 입각한 그 결론이 뭔가, 양자가 동일한가. 그러다면은 주역으로 전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좋죠. 예, 오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요, 이제 여기서는 탈식이 됐을 때 이렇게 재성의 문제. 이거는
자평진전식으로 보면 이게 청간에 재성이 투한, 효신이 이게 탈식이 안 됐죠, 이게. 청간 위주로 보는데. 물론 이게 신까지 있으면은 이게 탈식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신까지 있으면. 근데 이게 좀 부적절하죠. 이거는 설하고 선생이 적천수를 따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전수 자평진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주 예를 든 건 부적절하죠. 이게 서 선생도 아니 심 선생도 이렇게 원문만 이론적으로 딱 얘기하고 이건 뭐 예 안 들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예를 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이제 재성으로 인성을 극해서 인성이 탈식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이제 식신을 버리고 하는 게 있죠. 그게 기식취살이라고 있죠. 식신격에 있어서 칠살을 제살하려고 보니까 칠살은 엄청나게 강하고 식신은 약해요. 약한데 되고 인성에 의해서 극 받아가지고 탈식이 됐어요. 이게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식신격 버리고 칠살과 인성을 취하겠다. 그래서 식신을 포기하고 칠살과 인성을 취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든지 여기처럼 식신격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때의 인성이 상신인정.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식신격이죠. 그래서 식신으로 제사를 여기 천간을 보니까 천간 네 글자를 보니까 아, 격국용신과 같은 오행이 없죠. 목인데 일간과 같은 오행 수를 지어놓고 보니 칠살과 인성만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걸 식신격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식신이 왕한데 인성으로부터 전부 다 그 탈식을 당했죠. 그래서 이게 둘 다 붕괴됐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다 녹의 통분이 돼서 굉장히 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식신을 이게 써먹을래 써먹을 수가 없죠. 얘들은 이제 식신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식신격인데 칠살과 인성을 쓰겠다. 칠살의 강력한 것을 인성으로 화살을 시켜서 생하는 거죠. 관인상생 하는 구조죠. 이제 살인상생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지난 영상에서 한 거죠. 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때는 식신을 사용하지 않는 거에 오자다라고 그랬고요. 이거 보면은 신금이 두 개라 인목이 다 탈취돼서 효신 탈식됐다. 그래서 얘들을 써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성으로서 이게 인성이죠. 인성으로서 화살하는 것을 용신으로 한다. 예, 제가 아까 인성의 상신이라고 그랬죠. 적천수식으로는 상신이고 적천수 아니 자평진전식으로 오면 상신이고 적천수식으로 오면 얘가 용신이 되는 거죠. 여기도 그랬죠. 화살하는 것이 용신, 예, 신금이 용신이라는 얘기죠. 칠살은 주로 얘가 권력을 하기 때문에 격국이 여기 청순하다고 그랬죠. 격이. 자기 역할들을 모두 다 스마트하게 깔끔하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 청순하다고 그랬죠. 지금 요거입니다. 요거 청순. 사주의 배합, 전체의 세력이 되게 청순하다. 혼잡되어 있지 않다. 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권력이, 위건이 현역하게 됐다. 이게 모두 식신이 식신이 인성을 차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식신격에 있어서 인성을 차고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탈식이 된다. 그러나 탈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여름에 태어난 목화식신 또는 뭐 목화상관격의 경우는 인성을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인성이 와도 탈식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고요. 그럼 이제 탈식이 됐을 때 재성으로 제극인이 되면은 귀격이 될 수 있다. 탈식이 그걸 해소시키니까요. 또 재가 아니라 이제 식신이 완전히 붕괴된 경우 제극인에 의해서 그때는 칠살이 오면은 식신격 남고 칠살하고 인성 쓰겠습니다. 이때 인성이 적천수에서는 용신이라고
질병진전에서는 상신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 모두 식신격이 인성을 차고 있을 때 식신 대살에 관계된 논점이죠. 이 정도 하면은 식신격에 있어서 인성을 차고 있을 때의 논점은 충분하게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